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그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교시 때는 저희가 의문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의문에는 자음, 모음, 그리고 자음, 모음과 달리 소리의 길고 짧음, 의 장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의문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 의문들이 변해요. 모습을 변형합니다. 근데 왜 변형하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변형하는지는 우리가 발음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의문이 변해요.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으로 바꿀게요. 자, 의문이 변동된다라는 거는요. 의문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요. 왜 바꾸느냐? 발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얘네들이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음의 끝에 오는 소리에는 규칙이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받침 위치, 여기가 바로 요 끝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 위치에 있는 자음은 어떤 거로만 지금 발음이 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이응 총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이 총 몇 개라고 배웠었죠, 여러분? 맞아, 19개인데요. 그 19개의 자음 중에서 총 7개만 발음이 된대요.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12개들은요? 이 7개로 바뀌어서 소리 날 수밖에 없죠. 자, 볼게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원래의 소리대로 발음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음들은 그드브 중에 하나로 교체되어서 발음된다라고 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총 발음나는 7가지를 써놨고요. 어떤 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색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으로 발음 나는 애들, 당연히 기역인 애들은 기역으로 발음이 나겠죠? 국 생각해 보세요. 국. 얘는 그대로 국.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밑에 기역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대로 기역으로 발음이 나요. 그러면 또 니은은요? 니은도 당연히 니은으로 발음이 나겠죠. 니은 했을 때 니은. 니은이 니은으로 발음이 납니다. 쌤, 디귿은요? 디귿 당연히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굳다. 이렇게 과자나 빵 같은 거 바깥에 오래 놔두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때 그 굳다예요. 어떻게 발음 나냐면요. 굳다. 이렇게 발음이 나요. 디귿 받침이 그대로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쌤, 리을은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을은 나물. 얘 그대로 발음하면 나물. 이렇게 되겠죠. 리을은 리을로 발음이 나네요. 쌤, 미음은요? 당연히 미음으로 발음 나겠죠. 마음 했을 때 그대로 마음. 미음이 미음으로 발음이 나는 거죠. 비읍은요, 선생님? 비읍도 비읍으로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밥. 이러면 밥. 그래서 비읍이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 비읍. 그러면 우리 그대로 가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 뭐예요? 시옷이죠. 자, 시옷 있는 거 어떻게 발음 나는지 볼게요. 시옷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자면 옷을 고를게요. 옷. 자, 옷 어떻게 발음 나요? 맨 끝이? 저 7개 중에? 맞아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요. 옷. 요렇게 발음이 나고요.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요. 시옷. 그 다음 이응이죠. 이응. 이상. 제 이상해 라고 했을 때, 자, 이상. 그럼 이응은 원래 발음 날 수 있으니까 이응으로 발음이 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응 다음에 그렇죠. 지읒이 있죠. 자, 지읒은 어떻게 발음 나는지 봅시다. 자, 지읒이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밤과 낮 할 때 낫이 있어요. 자, 낮 어떻게 발음돼요? 7가지 중에? 맞아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낮. 요렇게 지읒은 디귿으로 변해서 발음이 됩니다. 낮, 지읒, 그 다음 치읒 갈게요. 치읒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얼굴을 뜻하는 낫이 있죠. 네, 낫. 요게 있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돼요? 너 참 낫도 두껍다. 이렇게 되죠. 낫.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낫. 치읒도 디귿으로 발음이 되네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그 다음에 키읔 갈까요? 키읔. 자, 키읔으로 된 거는 뭐가 있어요? 부억 있죠? 자, 부억, 뭘로 발음되나요? 맞아요.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부억. 그래서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트. 자, 트 갈게요. 트는 뭐 있냐면 솥 있네요. 솥단지 할 때 그 솥 있죠? 솥. 뭘로 발음되나요? 그쵸.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솥.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프 가겠습니다. 프. 자, 프에 해당하는 단어 뭐 있을까요? 맞아요. 이 있죠. 잎사귀 할 때 입이요. 그 잎은 어떻게 발음돼요? 입. 비읍으로 발음되죠. 입. 여기에요. 그래서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읗. 얘는 가지고 있는 애가 단어가 히읗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읗으로 가겠습니다. 히읗 했을 때 끝에 자리 어떻게 발음 나요? 맞아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죠. 히읗. 요렇게 바뀌어서 소리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쌍자음 중에 우리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애가 몇 개 있어요. 쌍기역 쓸 수 있죠. 박. 그쵸? 얘네들도 박. 어떻게 발음되냐면 박. 요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박. 디귿은 받침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쌍디귿. 쌍비읍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쓸 것 같아요, 그쵸? 쌍시옷 써요, 안 써요? 써요. 있다 쓰죠. 있다. 그러면 얘는 있다 이렇게 발음이 나죠. 쌍시옷은 디귿으로 변경돼서 씁니다. 쌍지읒 쓸까요, 안 쓸까요? 네, 따로 쓰는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받침 표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기역, 키읔, 쌍기역. 얘네들은 기역으로 발음 나고요. 니은은 니은으로 발음 나요. 디귿으로 발음 나는 게 제일 많네요. 그쵸?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쌍시옷. 얘네들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요. 리을은 리을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미음은 미음으로 발음이 나고요.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나고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요 쌍기역과 쌍시옷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런 하나의 음운들이 또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체라고 불러주는 애들이에요. 음운의 변동 중에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교체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하나의 음운이 또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쌍기역은 기역 2개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쌍기역이 하나의 음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교체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음들이 오면 대표음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것. 이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를 먼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우리가 배울 게 자음군 단순화라는 건데 얘네들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자음군 단순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군 단순화의 모습을 보면요.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겹받침들이 나와요. 받침인데요. 서로 다른 애들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애들을 겹받침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쌍기역, 쌍시옷도 2개 겹쳐져 있는 거 아니었나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쌍기역, 쌍시옷은 2개가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걔가 하나예요. 쌍기역이라는 애가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역시옷, 니은지읒, 리을비읍, 리을시옷, 리을티읒 얘네들이 2개가 모여서 하나처럼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겹받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요. 둘 다 발음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받침의 발음의 끝에서는요. 2 자음을 발음할 수 없어서 하나로 바꿔줘요. 겹받침이 나왔을 때 발음을 할 때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요. 그래야 발음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겹받침에 쓰이는 받침에 쓰이는 겹받침들을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뒀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대표 발음으로 변해서 발음되는지 우리 같이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역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 예시 뭐 있냐면요. 이런 거 있겠죠. 너의 몫을 가져가 라고 해요. 자, 그때 목입니다. 자,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목. 그쵸. 맞아요. 목이라고 발음을 해줘요. 자, 우리 요금, 배 요금. 우리 배 타는 거 알죠? 타는 배의 요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써줘요. 삭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삭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기역, 시옷 중에 어떤 게 지금 대표적으로 발음되고 있나요, 여러분? 맞아요. 기역이 발음이 됩니다. 기역, 시옷이 나오면 기역, 시옷 중에 기역이 발음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2번째 니은, 지읒 가볼게요. 자, 니은, 지읒으로 갈 수 있는 단어들 뭐 있나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얘 발음해 볼게요. 어디에 앉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선생님 위에서부터 자꾸 앉다가 아니라 앉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겹받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갑시다. 자, 그랬을 때 니은과 지읒 중에 뭐가 선택되나요? 맞아요. 니은이 선택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물건을
얹어놓다예요. 자, 이것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얹다. 요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지읒이 나왔을 때는 니은과 지읒 중에 어떤 거를 발음해 주냐면 니은을 발음해 준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이에요. 얘네는 세 개가 서로 다른 애지만 대표적인 발음은 똑같나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살짝 예측해 볼 수 있죠. 서로 다 다른 애인데 공통적인 애가 뭐밖에 없어요? 리을밖에 없죠. 이 리을이 대표음이 되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리을 비읍, 얘네들은 자, 요런 애들 보시면 되죠. 자, 얘 어떻게 발음하나요? 맞아요. 짧다예요. 짧다. 짧다. 리을 비읍은 리을이 남고요. 리을 시옷 가볼게요. 리을 시옷에 뭐가 있냐면 요런 단어가 있어요. 외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외골은 외골수라는 여러분들 외골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골이라는 건 단 한 곳으로만 트인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하나의 방향. 그래서 외골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걸 외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외골입니다. 이것도 외골.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리을 티읕. 이런 거 있죠. 개미가 내 잎사귀를 핥았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리을이 선택되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발표해놓고 여기다 써볼게요. 리을, 비읍의 경우에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넙둥글다, 넙죽하다, 그다음에 넓다. 요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원래 리을 비읍이면 뭐가 발음이 돼야 되죠? 그쵸? 선생님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넓다는 지울게요. 요렇게 두 개의 경우에는 원래는 널둥글다, 널쭉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는 되게 특이하게 리을이 아니라 비읍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발음 어떻게 되냐면 넙둥글다, 넙쭉하다 요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리을 비읍 중에 유일하게 두 개, 넙둥글다와 넙죽하다의 경우에는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읍 시옷 계속 갈게요. 자, 비읍 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거에 가격 그랬을 때 이렇게 발음을 하죠. 비읍, 앞에 있는 비읍이 선택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요, 위에 요렇게 네 개는, 실제 하나하나 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요, 모두 다 겹받침 중에 앞쪽 것들이 발음되는 애들이, 요렇게 되는 애들이고요. 자, 나머지 요 3개는, 그러면 뭐가 발음될까요? 앞, 뒤? 맞아요. 뒤에 애들이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자, 리을 기억인데 걔네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을 기억. 자, 얘 어떻게 읽어줘요? 맞아요. 닭. 이렇게 읽어주죠. 닭. 그래서 리을 기억 중에 기억이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어떻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막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이 참 맑다.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자, 근데
얘도 특이한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리을 기역으로 끝나고요.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동사.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뛰는 거, 걷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요. 동사나 형용사. 얘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빨갛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동사나 형용사에 기역으로 시작된 애가 합쳐지면 기역으로 시작된 애가 합쳐지면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기역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막다였죠. 원래대로 기역이 선택돼서 발음이 됐는데 얘의 경우에는 자 뒤에 뭘로 시작했냐면 기역으로 시작했어요. 자 리을 기역으로 끝나고 기역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얘는 맑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랬을 때 얘는 맑고가 아니라 맑고 요렇게 발음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미음으로 갈게요. 리을 미음으로 가겠습니다. 리을 미음 중에는 미음이 선택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삶. 요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리을 피읍은 뭘로 발음이 되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피읍이에요. 네, 앞뒤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피읍인데 자 피읍은 우리나라 발음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피읍은 뭘로 발음된다고 했었죠? 위에서? 맞아요. 비읍으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읍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를 읍다. 요거예요. 자,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피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피읍이 우리나라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읍다. 요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단사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쌍기역, 그 다음에 쌍시옷은요. 걔네가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개가 겹쳐져서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탈락이라고 부르거든요. 탈락. 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보통 맨 끝에 받침에 있을 때 그리고 뒤에 뭐 별거 없을 때 보통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근데 다른 게 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 오늘 마지막 수업 여는 법칙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홑받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고요. 쌍받침은 바로 위에 있었던 겹받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 얘네들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 돼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아무런 뜻이 없는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요게 여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얘는 얘들아 어떻게 발음했죠? 맞아요. 꽃하고 어떻게 발음했냐면 치읓을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볼게요. 자, 꽃은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했죠. 선생님 이응이잖아요. 이거 자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이응은 없어도 이라는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얘는 모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얘는 발음 어떻게 해줘요? 이 치읓을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 이응 자리에 연결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꼬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여는 법칙이에요. 뒤에 아무런 뜻이 없고요. 별 의미가 없는 동그라미가 오면, 이응이 오면, 모음으로 시작되면 그거를 뒤에 연결지어서 발음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여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받침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겹받침에서도 일어나요. 해볼게요. 얘는 자음군단 순화에 따라서 기역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얘를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요때는 요 뒤에 있는 걸 뒤쪽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달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해볼까요? 자, 얘 어떻게 발음 날까요? 리을 비읍은 리을 비읍 중에 뭐 소리 난다고 했었죠? 맞아요. 리을 소리 난다고 했었죠? 여덜이에요. 여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얘를 여기에 온 사람은 총 8비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자, 뒤에 뜻 없는 거죠? 요거 뒤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비다. 요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여는 법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잘 보세요. 언제였냐면 아무런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우리 바로 뒤에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뜻이 있는 애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 걔의 경우에 볼게요. 여기다가 같이 적어 볼게요. 만약에 뜻이 있는 애가 단어 어떤 단어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뜻이 있는 단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꽃은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자, 요거를 볼게요. 꽃 위에 물을 주어라 했을 때 꽃 위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위가 요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먼저 요렇게 바뀌어요. 꽃을 먼저 바꾸어요. 꽃 위 요렇게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연결 짓습니다. 꼬-뒤 요렇게 연결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는 달기였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앞이라는 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자음군단 순화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얘는 뒤에 아무 뜻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닭앞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총 3가지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단 순화, 여는 법칙.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 모두 다 맨 끝에 받침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고 그 자음 중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특히 여는 법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가 오면 바로 연결지어서 발음한다라는 거.
까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교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라는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예요. 근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차이점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 이렇게 하면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 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법은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예시들을 찾아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업 들을 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복습하는 습관 계속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된소리 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